푸틴 대통령은 원대한 자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련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폭력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폭력으로 끝내야 되는데 독재자로서는 한번 약해 보이면 본인도 끝장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도 하지 못하는, 아마 진퇴양난이라 본인도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스트롱맨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본인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간 군복을 입고 장교로 또 장군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공세를 취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흐름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좀 약진을 하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당황했죠. 만약에 좀 더 당황을 해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좀 더 방어를 했다든지 전력을 전환했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침착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세를 취하고 있던 돈바스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해서 지금은 2달 가까이 지나갔는데 쿠르스크 지역에 상실되었던 지역의 한 3분의 1을 회복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는 조금씩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소모전 그리고 포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상과 달리 러우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센 거고 이와 같이 저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단기 속전속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도 전쟁 피로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안 하고 이탈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나라를 떠났습니다. 또 비극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비극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피로감이 계속될수록 하여간 우크라이나로서는 유리한 정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 시설들을 계속 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서방의 지원도 계속될 것이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낼름 먹을 수 있도록 서방이 놔둘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서방 세계에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약소국들은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 또 세계의 흐름 이런 것을 잘 보고 우리 나름대로 교훈을 얻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기네들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방 세계로부터 전투 장비, 탱크, 비행기,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전투 원들도 필요해서 지금 동원 가능한 인원들의 나이도 지금 확장을 시켜놨어요. 이런 등등 노력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어서 러시아의 의지를 또 꺾으려는 푸틴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데 푸틴과 러시아의 지금 공세적인 이 역량이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러시아는 지금 거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러한 형상으로
동원령을 확장을 해서 추가적인 병력을 동원하고 있고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둘째치고 지지는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본토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그런 어떤 병력이라든지 자원의 우세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소모전 또 포격전 이런 것들로 해서 양국이 다 서로의 어떤 의지를 꺾으려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의 정치적인 그런 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각종 협박이라든지 또 그 지상작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러시아가 군사 기술은 뭐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데 군사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것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것, 이건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만들어다 줘도 훈련을 안 하거나 또는 운용할 줄 모르면은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훌륭한 병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무기를 안 주면은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보는 것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고 또 인원도 우크라이나보다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많은 핵무기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옵션들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같이 지상전에 있어서는 그들도 여러 가지 그 제한사항을 맞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 산업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란으로부터는 무인기를 뭐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전투 식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러시아가 그런 경제 규모도 되고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핵이 있으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실전에는 상황이 다른 걸까요? 핵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는 사람만 죽이고 동물만 죽이고 뭐 식물만 죽이는 이러한 무기가 아니라 지구를 죽이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못 쓰게 하는 데에는 아주 유용한데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무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겁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핵무기를 다른 그런 어떤 무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욕심이 많이 날 겁니다. 특히 조그만 핵무기들. 그래서 이런 조그만 핵무기를 작은 목표에 대해서 쏘면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쏠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핵무기는 막상 쓰고 나면 그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하여간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한 번 쓰고 다시는 지금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한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 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다가 가지고 겁박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하다 보면 핵무기를 써도 되나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들이 바뀌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러우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푸틴 대통령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글쎄요. 푸틴 대통령은 원대한 자기가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어쩌면 러시아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이상과 목표,
일반인들에게 꿈을 제시를 해서 자기의 그런 꿈, 그런 리더십을 따라오게 해야지 이런 식의 그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폭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폭력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폭력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독재자로서는 한번 약해 보이면은 본인도 끝장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뿌려놓고 또 맺어놓은 관계들이 많아서 이 쉽게 포기도 하지 못하는 아마 진퇴양난이라 본인도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스트롱맨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본인도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불현듯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고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에 이해는 합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해는 하는 부분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은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로 일단 직접 개입보다는 무기를 제공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간접 지원을 길을 선택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 7, 80%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에 야, 과연 저렇게 미국이 또는 자유세계가 대응을 할 때 우리같이 대한민국처럼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저걸 보고 과연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어떤 게 아니라 자유세계와 공산진영 또 비자유세계의 이런 진영 간의 이념적 가치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이 러우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면 본인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끝내느냐? 본인 말씀으로는 자기는 협상의 천재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설득을 해서 종식을 빨리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워낙 과장된 표현을 쓰시는 분이라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미국이 하듯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요청하는 것은 러시아의 중심까지 좀 타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러시아의 공격을 계속 받는데 사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전혀 공격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좀 때리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하여간 러시아 국민들한테도 아프게 좀 만들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작전 수행이나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때릴 것 같은데 하여간 현재 시정은 그게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해리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으로서는 현재처럼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고 러시아가 이기지 않는 이런 상황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힘없고 죄 없는 양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러시아가 물러나고 지금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선거, 투표를 통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